네, 안녕하세요. 이거 바로 OX 갈게요.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라고 하네요. 네,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상법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고, 이는 형법이죠. 그리고 공법과 167번 공법과 사법을 보자면은 사회법은 국가 개입 성질을 포함하므로 공법이 아니라 제3의 영역이라 했죠. 이 사이에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노동법이다. X. 그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 정책이라 나왔잖아요. 사회보장법이겠죠. 노동법은 근로자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노동 3권의 요소에는 단결권 O, 단체 교섭권 O, 단체 행동권이 있다. O. 맞는 말이죠. 그리고 노동 3권은 사용자들이 단체 단결체를 주축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근로자들이 하는 거죠. X. 그리고 근로자들과 대등한 위치,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 3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만 가능하고 실업자는 불가능하지 않죠. 근로의사가 있는 실업자도 가능하다. 622번 사용자의 경우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폐쇄 행위는 쟁의 행위로 인정이 되죠. 파업을 했으니까 노동자가 파업을 안 하고 직장 폐쇄는 불법인데 노동자가 파업을 했을 때 사용자가 직장 폐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했고 623번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한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죠. 행동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교섭하는 권리.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뭐 단결체를 조직하고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그거라고 하죠. 그 단결권. 예, 맞죠? 단체 행동권은 저해를 한다는 기능이 나와야 돼요. 예. 단체 행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를 저해시키는 거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폭력이나 파괴기가 어느 정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기는 안 되고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므로 근로자들의 공제 수양 그 밖에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죠. 예, 공수복 안 된다 했고 영리행위 이런 것도 안 된다 했죠. 노동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따라야겠죠.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몰이 필요하니까 X. 그 재단법인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 경비업체도 사단법인이고 다 거의 사단법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죠. X.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오, 맞는 말이죠. 이거 좀 설명을 안 한 개념이지만 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로만 이루어졌다. 이 개념을 알면 좀 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선담 문제로 나왔을 거기 때문에 다른 명확하지 않은 정답이 있었을 거예요. 노동조합을 운용함으로써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먼저 받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 맞는 말이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업자,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죠. X. 노동조합은 그 구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오, 맞는 말이죠. 대신 법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말했다시피 주민등록번호 탄생을 했으면은 우리가 출생신고하듯이 등기를 해야겠죠.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다. 오, 맞는 말이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안 되죠. 노동조합은 X.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잠시만요. 예,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설립이 인정이 되죠. 노동쟁의 활동은 안 돼도 단체 교섭이나 단결권이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오, 맞는 말이죠. 노조 전임자는 안 돼요. 예.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죠. 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정당하게 됐으니까. 노동법에 따르면 동맹파업, 중재, 직장폐쇄, 태업은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본다. X. 이게 화해는 이제 민법상에 서로 싸우는, 중재는 이제 그거죠, 그거. 서로 화해시키는 행위로 쟁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뭐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이겠죠. 예. 따로 알려드리는 개념은 아닌데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문제라서 냈습니다. 쟁의 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 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 수행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보이콧이다. 예, X. 피켓팅이죠, 피켓팅. 그만하라고 설득하고 막 피켓팅. 예, 이렇게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나무 판때기 들고 설득하는 거죠. 예. 보이콧은 뭐죠? 불매죠, 불매. 안 사는 거, 불매. 집단적으로 노동력 제공 거부하는 파업쟁의 유형을, 파업쟁의 유형이니까 파업 아닌가요? 예. 태업은 그거죠. 능률 저하. 예. 그래 알겠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는 파업쟁의 유형 중 생산 관리로 봐야 한다. X. 직장 점거죠, 직장 점거. 체류하는 행위니까. 예. 체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 이제 사업 수단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생산 관리로 봐야겠죠. 사용자는 노동쟁의 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 없죠. X. 위탁도 안 되고. 예. 그래 알겠어. 하도급도 안 되고. 예. 사용자도 노동쟁의로 인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 없으나 타업체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다. X 안 되죠.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이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노동쟁의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들어가기 전에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노동쟁의 행위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방산업체는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공무원이니까. 예.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예, 근로조건 그 부분만,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 사용자가 경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결하면 긴박한 경상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당사자가 이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오, 직접 할 수 있고 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그거 직접 받을 수 있죠. 예. 알겠어 미안해 다시는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맞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내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 내에 줘야 되죠. X.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오, 맞는 말이죠. 오씨, 왜 이렇게 많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죠? 오, 맞는 말이죠. X. 맞는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못하죠. 계약을 할 때, 뭐, 근로계약 불이행. 그러니까, 노동쟁의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손해배상액 너한테 물래. 이런 거 안 되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오. 폭행할 수 없죠. 근로자는 659번 X.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그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오, 그렇죠. 예. 선거권 행사하고 싶어도 뭐 야간 반인데 뭐 주간에 시간을 빼야 되므로 야간에 못 옵니다.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그래, 알겠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 법령으로 정한 정기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 안 되죠. 강제 저축이 안 되고 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로자가 직접 정해야 된다. 기억나죠? 은행이나 이런 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에는 법정 대리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금 청구는 동의가 필요 없죠. 임금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족쇄를 채우고 근무는 불법이죠. 불법. 예, 정당 행위가 아니겠죠. X. 또 뭐 급식 중단도 안 되고 출입문 폐쇄도 안 되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O. 맞는 말인데 예외는 있다 했죠. 그게 뭐다? 연장 근무, 탄력 근무 그거고, 예, 선택적 시간 근로는 뭐다? 이제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거. 탄력 근무는 3개월 내 시간을 정해서. 연장 근무는 그 해당 주에 연장 근로 하는 거. 그날에 연장 근로 하는 거. 예. 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원칙이나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로 인하여 초과할 수 있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른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해야겠죠. X. 52시간이 돼야 되니까 40시간 플러스 12시간 52시간이니까 15시간 X.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 1회 이상이죠. X.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무급 휴일을 줘야 한다. 유급 휴일이죠. X. 사용자는 1년간 90% 아니라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2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12일이 아니라 15일이죠. X.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적 시간 근로제가 아니라 그거죠. 탄력 근무. 예.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그죠. 100분의 이상이죠. 100분의 50 이상. O. 그리고 주말에도 100분의 50. 100분의 100은 아니죠. X. 여기서 평균 임금이 했나?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죠.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X.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X. 휴일 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하지 아니하면 통상 임금에 따른 시급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아니죠. 가산을 해서 줘야겠죠.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겠죠. 관리자를 통한 지급이 아니라 X.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준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출 질문인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준합니다. X.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통상 임금이라고 한다. 오, 맞는 말이죠. 예. 평균 임금은 통상 임금을 3개월치 한 거를 나눈 거라 생각하면 되고, 통상 임금은 그러니까 평균 임금은 통상 임금 플러스 수당 이런 거 다 더한 거를 3개월 동안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3개월 동안 나눠요. 그게 평균 임금. 알겠죠? 통상 임금은 해고 예고 수당, 법정 수당, 연차고 수당 등 최고 한도가 아니라 최저 한도 보장의 기준이 된다. X.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O.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면 안 되겠죠. 동거해야 돼요. 친족이. 단체 협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죠. X. 사용자 근로자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5시간 한도로 법정으로 연락할 수 없죠. 12시간이죠. X.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죠. O.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한 달 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겠죠. X.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O.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예고가 아니죠.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냐? 천재사변이나 뭐 이제 전쟁 나고 그러면은 해야겠죠. 즉시 예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고의로 막대한 지장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 오, 이게 바뀌었죠. 원래 막 3개월 이내인 사람, 뭐 특정 계절에서 일한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다 바뀌고 올해 바뀌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직시해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리고 근로자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졌다 봐야겠죠. 예. 알겠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게스트가 있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 2절 빨리 끝낼게요. 게스트가 사라져서 다시. 사회보장법이죠. 사회보장법. 이게 이제 사회에서 보장하는 법으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사회 정책으로서 최저 수준의 보장이 목표다. 예, 이런 거 알면 되고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그런 거죠. 예, 조세와 보험료. 자, 이게 사회보장보험이
조세와 보험료가 아니라 사회보험이 조세와 보험료입니다. 예, 그리고 공공부조라는 사회보장보험 내에 있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얘는 조세만 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둘 다 사회보장보험의 일부에 속하고 사회보험은 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이 유형으로는 연금보험 이런 것 여러분 국민연금 국민이라고 다 넣나요? 아니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을 해도 돼요. 직장에 가입하면은 의무가 되고 직장이 없으면은 지역 가입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내죠.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고용되면 내는 거죠. 백수가 죄송합니다. 백수라고 해서 일 안 하시는 분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가입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보험료가 든다.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보험료 나가죠. 예. 고용보험 당연히 돼야 되고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보험료로 나갑니다. 잘 안 들으신 금액이 이거겠죠. 기초노령연금. 한번 이게 파란색 설명을 읽어보세요. 예.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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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억하고 의료구별법이나 제9호법 등 공공부조로 보험이 아니라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의료구호법과 제9호법 등은 공공부조로 인한 사회보장법이 아니다. 정홍돈되면은 보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사회보험법 이제 공공부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보장법, 의료구호법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게 건강이랑 의료랑 항상 사람들이 연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게 너무 외우기 귀찮다. 그러면은 보험을 안 낸 이유가 뭐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당연히 떠오를 테고 예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병원에 들어갔을 때 받는 돈 의료급여 그런 거 좀 기억이 전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하고 계속 읽어갈게요. 국민연금법 이게 잘못했네 중괄호를 죄송합니다. 예. 이게 무엇이냐 노령연금, 장애연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늙었을 때 연금을 받는 거죠.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입자 구분이 되고 사업장 이거 어디가 중요하냐 포인트가 이거죠. 부담금이랑 기여금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부담금, 기여금. 계속 내려가 볼게요. 일단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 둘 다 가입된 거고 지역 가입자는 죄송합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 가입자는 이 두 개가 아니고 임의로 가입된 자 부담금이랑 기여금인데 부담금은 사용자가 내는 금액이래요. 기여금은 가입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 싶으면은 사용부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 사용부담 사부 뭐 이렇게 사용부 용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용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부담금만 기억을 할게요. 왜냐하면 기여금이 뭔가 좀 높은 사람이 내는 느낌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담금은 뭐 누구나 부담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설명도 보면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부담금이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뭐겠어요? 근로자만 내는 돈일까요? 아니죠. 근로자 및 사용자가 둘 다 내는 금액을 기여금. 알겠죠? 그러니까 기여금은 둘 다 내고 부담금은 사용자만 부담. 예, 알려드렸어요. 이게 국민연금법 적용할 때 포인트가 이제 배우자한테 주고 말고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을 포함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동거를 3년 동안 하면 사실혼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도 포함한다. 포인트가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가면은 몇 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한 사람에게 연금을 준다 만다 이런 문구도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도 있다만 알고 내려가시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주는 거죠. 서비스 예를 한번 보세요. 양로원, 고아원, 타가시설 법률
뭐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복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서비스 같은 개념이 들어가는 법들. 사회보장은 국민의 질의 향상, 그죠?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화 최저생활 보장. 사회서비스, 우리 말했죠 위에서. 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 이런 거야? 그래. 그리고 평생 사회안전망. 예. 사회보장, 국가는 국민이 건강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설명이 있구나. 좋은 설명이네. 그래. 그래. 사회보장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이를 포기하려면은 수급권은 자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서면으로 포기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뭐가? 사회보장법이. 예. 얘가 뭐가 있나요? 그거는 안 나옵니다. 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런 게 된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요. 사회보험제도.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있다. 아까 말했죠? 예.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죠? 이게 나오네. 여기서 나오는구나. 예. 고용보험 사업을 왜 할까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 실업급여죠, 실업급여 이게. 예. 취업 촉진수당. 구직 활동을 해야겠죠,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게 3개월, 6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요? 그거 주죠.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의사로 나간 게 아니라면은 우리 뭐 주나요? 예, 실업급여 주죠. 혹시 기억나지 않나요? 아까 고용 즉시해고가 가능한 자에서 그 대상자가 6개월이라 했는데 그거를 이걸 한번 연관시키시면은 잘 외워질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잘려야 되는데 즉시해고도 똑같죠? 그러면 즉시해고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즉시해고가 되니까 실업급여를 못하고 6개월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탈 수 있겠죠? 6개월 이상의 사람도 즉시해고가 안 되죠 또. 그래서 실업급여를 좀 준비하고 이런 기관도 제 주위에서 많이 타더라고요 그렇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는 중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상 휴가를 받는다는데 출제 빈도는 낮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면은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산 전후 휴가는 여자만 된다 남자만 된다 둘 다 된다. 출산은 힘들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또 뭐 없나? 없네요. 고용법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육아휴직 급여, 요양급여,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여기서 요양급여는 우리 사회보장보험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이제 일하다가 다치면은 주는 거죠, 주는 거. 뭐 이런 설명 있구나 보시고, 이게 산업재해 보상이 되려면은 업무 중에 받았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있어야 된대요. 작업 준비 중, 작업 중, 작업 종료 후와 상관없이 업무와 연관이 되면 된다. 알겠죠? 사업주가 출근버스를 운영시켜줬어요. 그죠? 사업주. 그거 타다가 출근하다가 교통버스 사고 났어요. 그러면은 업무상 산업재해보상법에 해당이 돼요. 휴게 시간 중인데 여러분들이 뭐 사업주가 너 저기 가서 쉬어 이랬는데 거기서 사고 났어요. 업무상 재해.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나 뭐 여행 이런 거 가다가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산업재해보상법 받을 수 있죠.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치유장애 폐질이 조금 중요해요. 알겠죠? 진폐는 분진이라는 개념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또 사실은 포함한다 이런 거 보시고 업무상 재해 한번 보시고 뭐 부상, 질병, 장애만 해당되고 사망은 아니다 아니죠. 부질사 무조건 다 포함해요. 부질사. 치유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상태를 치유라고 합니다. 장애는 이제 치유는 됐는데 더 이상 감소되는 상태, 더 이상 또 올라갈 수 없는 상태. 알겠죠? 그러니까 치유가 계속되면 장애이겠죠. 치유는 이미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이제 고정된 상태. 그리고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거는 장애 없는 거. 그러니까 장애는 여러분들이 계속 뭐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뭐 다쳤을 때 후유증이 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장애. 예. 폐질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역으로 가볼게요. 자, 1순위 폐질 다쳤어요. 폐질 치유가 안 됐어요. 그죠? 그 치유를 받아요. 계속 받겠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이제 치료 효과가 더 이상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스타트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폐질, 치유, 장애. 폐질, 치유, 장애. 예. 폐질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폐질, 치유, 장애. 가볼게요. 다음 중 사회보장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보자. 사회보장이잖아요. 보장, 그죠? 아니죠. 근로기준법. 소비자기본법 아니죠? 아니죠. 그럼 답은 B밖에 없겠네요. 예. 사회보장법에 얘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에 있겠죠. 얘도 뭐 공정거래법이니까 뭔가 사회보장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경제법 이런 거 같고 소비자기본법도 뭐 경제법 이런 거 같네요. 사회보장법 체계에 해당하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포인트법. 얘는 아니겠죠. 일단 B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A랑 C에서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법이라고. 그러면 C는 X. C는 이게 헌법에서 정하는 그걸로 봐야 되나? 그럴 거야 아마 최저임금법은. 그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사회보장법이 아니냐? 사회가 보장하도록 지키는 법이 아니냐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잘 봐요. 사회보장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근데 사회보험 재원을 보세요. 재원. 공공부조는 우리 지자체 세금. 사회보험은 우리가 세금 플러스 우리가 직접 내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최저임금을 뭐 지자체 세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돈 내고 받나요? 아니죠. 법에서 고용주가 내도록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거죠. 권리, 받을 권리. 예. 그래서 헌법에서 정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뭐 또 출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흘려 들어주셔도 되고. 예. 사회보장법은 사회정책으로서 사회질서 유지와 개인의 경제적 곤란에 대해 사회적 개입으로 국민에 대한 최저 수준의 보장이죠. X. 사회보장법은 그 성질상 강제성이 강하죠. X.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O. 사회보험의 재원으로는 조세로 한정한다. X. 사회보험은 조세 및 보험료. 사회보험의 유형으로는 의료급여법. 아니죠. 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공부조로 했죠. X. 얘도 근로기준법이니까 아니고 얘는 맞겠네요. 얘도 맞겠고. 다음 중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연금법상이에요. 연금법상 노령연금 맞는 것 같아요. 장애연금도 맞고 유족연금도 모르겠는데 일단 사학연금은 그 선생님들이나 교사들 대상으로 가입되는 연금으로 제가 알아서 저는 바로 B를 찍었었어요. 그죠?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20세 이상이 아니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죠. X. 국민연금의 지역 가입자는 사업 가입자가 아닌 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O. 국민연금 용어 중 부담금은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자, 아니죠. 부담금은 뭐라 했어요? 사용 부담 아니면 용담 이렇게 그랬죠. 사용자가 되는 거 용담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사업장 가입자는 누구다?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 예, 그죠? 그러면은 부담금은 사용자가 내는 거니까 기여금은 누가 내는 거겠어요?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내는 거겠죠? 예. 그 근로자랑 사용자 둘 다 내는 거.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연금 수령자인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인 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예. X. 국민연금의 특성으로는 공적보험, 단일연금 체제, 매월 적립 방식이 있다. 이게 698번. 이게 저는 시험 문제로 기억하는데 O.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O예요. O. 예, O라고 합니다. 풀이는 별로 중요성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매월 적립 방식은 여러분 고지서 날아오니까 아실 테고 공적보험인 것도 알 테고 단일연금 체계는 우리 국민건강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단일연금 체계다라고만 아세요. 예.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맞나요?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X 아니죠. 일단 이 기억나시죠? 공공부조해야겠죠. 공공부조. 국가랑 지자체 책임이고 보험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X. 고용보험법 X. 예, 사회보험법이 아니죠. 고용보험법은. 예, 그리고 아 맞네요. 보험은 맞고 여기서 사업재 보상보험도 사회보험이 맞고. 근데 이게 아니죠. 이게 공공부조라 했잖아요. 그죠?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게 공공부조. 예. 여백개미 800문제 안에 끝낼라 했는데 사실 800문제 안에 끝나나? 701번이 끝날 것 같은데 800문제 안에 끝나네. 나 약속 지켰구나. 예, 800문제 안에 여러분 끝냈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잠깐 한눈 돌렸어요. 701번으로 다시 갈게요. 아 힘들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네. 올라가고 701번부터 14개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어요. 좀만 더 화이팅.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수급권자가 포기할 수 있죠. X. 사회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적용이 대상이 되지만 그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도 국내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O. 사회보험 제도에 따르면 노동 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보험으로는 연금보험, 실업보험이 있다. X. 아니죠. 노동 능력 상실은 이제 다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있어요? 산업재해 보험이 있어야 되고 건강보험이 있어야겠죠. 예. 연금보험은 우리 늙었을 때를 대비한 거죠.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으로는 사회보험 특성이 사회보험이다. 맞나요? 맞죠. 우리 돈 내고 조세도 내니까. 공적연금도 맞죠. O. 단일연금 제도도 맞죠. O. 전부 적립 방식인가요? X. 매월 적립 방식이죠. X.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다. 오, 맞는 말인데 좀 설명이 어렵죠. 이런 거는 좀 너무 암기 문제라서 외우기 싫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늙었을 때 받을 연금이 어떤 게 있는가 알면 좋잖아요. 혜택이 뭐가 있는 좋은가.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만 보고 자주 봤었거든요. 이게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내가 늙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다치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EV 가입자 말고도 뭐 사업장 가입자 등이 있죠. X. 기여금이란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보다 부담금. X. 기여금이란 사업장 가입자 두 사람 다 하는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 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X. 고용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이 고용법이라 돼야 되나요? 아니죠. 이런 거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로 돼야 되겠죠. X. 사회보험도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보험료 낼 돈이 뭐 있겠어요. 공공부조로 가야지. 산업재해보상보험상 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고 후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있나요? 없나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에 지배관리하에 있으면은 사업재해보상보험에 업무상 재해가 맞겠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행사, 이것도 업무상 재해 맞죠. 사업주 거니까. 관리소홀도 업무상 재해, 그죠. 사업주 거니까. 교통수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업무상 재해 맞다 했죠. 오. 자, 이게 치료 후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 치유의 정의가 아니라 뭐겠어요. 완치 또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맞는 말이네요. 715번. 오. 장애란 뭐겠어요? 그죠. 노동이 상실된 상태. 아니죠. 이게 진폐죠. 진폐. 그러니까 진폐가 치유되지 않고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 그리고 치유에서 더 이상 치유를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장애. 알겠죠? 다시 순서대로 말할게요. 진폐는 치유되지 않고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 치유는 이제 더 이상 고정되고 안 늘어나는 거. 치유 효과가. 장애는 치료를 했는데 상실된 상태. 알겠죠? 평소보다 감소된 노동 능력이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6챕터까지 끝났고, 다음에 올릴 때는 이제 제가 다 올릴게요. 그거 마지막 행정법도 몇 페이지야 이거. 행정법도 한 10페이지 분량이니까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이제 다 와가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끊을게요. 네.